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희한하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밥과 육개장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식당에서 파는 그 육개장 맛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맛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장례식장 밥이 유난히 맛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밥이 유난히 땡기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민감하거나 예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례식장 할 때는 꼭 이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 5색에 대한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천기누슬 TV입니다. 구독 바랍니다. 이 채널과 함께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왠지 모르게 장례식장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깊은 슬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장례식장에는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즉 귀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교통사고로, 음주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치고 들어와서 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희한하게 평소에는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 또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 광역시 달성군 그쪽에 아주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시는 달성유가 그쪽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가 이제 10대 시절을 그곳에서 제가 보냈는데요. 한 번은 이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신을 집안에 두고 이제 3일장을 치릅니다. 조무객들이 오면 이제 음식들을 내어주고 서로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장을 치르는데, 시신을 연구차가 아닌 그 뭡니까? 상여라고 해요. 어른들이 이제 8명, 10명 이렇게 이제 어깨 쥐고 소상난 집에서 공동 묘지까지 이걸 들고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여라고 하는데,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상여를 메고 묘지가 있는 곳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이제 그 시신을 묻고 이제 저녁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 이제 어른들끼리 모이면 시끌벅적합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반갑고 또 슬프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 아직 자식들은 아직 어린데 창창한 나이에 갔느냐,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런 넋두리 다시면서 술을 또 거나하게 드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아저씨 한 분이, 그분이 평소에 술을 엄청 드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을 엄청 드시는데 그 아저씨와 우리 아버지 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날 이제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농로가 있고 하면 다리가 높아요. 밑으로는 도랑이 있고, 도랑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데 술에 취해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초상이 난 거예요. 어른들이 또 이제 그분의 시신을 또 이제 상여에 메고 산에 가서 묻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있죠, 장례식장은 정말 웬만해선 이제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심신이 약하고 병중에 있거나 뭔가 깨름직하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물론 많은 귀신들이 이제 우글우글거립니다.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같이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그 귀신들은 음식에서 나오는 향 있죠. 냄새와 그 영적인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아먹습니다. 우리처럼 막 그렇게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먹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안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 이제 친척이나 친한 친구 내지 뭐 깊은 관계, 친밀한 사이의
그 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죠. 삶에 대한 허망함이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인생은 정말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한없이 들고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장례식장이 기뻐서 춤추고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신이 오늘은 장례식장에 안 가야겠다, 가기 싫다, 어제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좀 예감이 안 좋은 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라, 아니면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안 가야 됩니다. 이런 꿈을 꾸지 않더라도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서 밥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 안 먹어야지, 빨리 이제 인사만 하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밥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장례식장은 귀신들에게 있어서 파티장, 잔치집입니다. 평소에 만나보지 못한 그 귀신들을 자기끼리 이제 만나고 연통하고 소식 전하고 그런 곳이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쉼터 휴식처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귀신들한테는 많은 이제 죽은 영혼들, 망자들이 있는 곳이 장례식장인데 귀신들도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냄새와 맛, 기를 빨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유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슬픔이 밀려오고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또 이제 막 복받쳐 오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소주를, 참이슬을 또 마시게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삼삼오오 또 모여서 또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또 술이 금하게 이제 취하죠.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 이성을 잃게 되죠. 감정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귀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순간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 몸, 육신이라는 것은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이제 우리 영혼이 나의 몸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귀신이 이제 그 몸속에는 여러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구 같은 그런 구멍이 있어요. 어떤 귀신들은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입으로, 어떤 귀신은 귓구멍으로, 어떤 귀신은 항문, 자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이제 다툼이 술 기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소한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귀신들이 농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귀신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육신이 없습니다. 이 3차원 세계는 물질 세계죠.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도 물질로 되어 있죠. 근데 영혼들은 영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빙의 현상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심신이 미약하거나 깊은 병중에 있거나 이성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망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장례식장 하면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밥도 안 먹는 게 좋다, 밥을 먹다 보면 또 술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인사만 하고 10분 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장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숨이 끊어진 후 3일 정도 동안 이제 기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아무리 이제 슬픔을 통곡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이 이제 기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다지가 않습니다. 3일 정도가 되면 이제 영혼이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 어디야? 이렇게 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많은 이제 망자들은, 영혼들은 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 인간으로 착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굳이 과도한 그런 이제 애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애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과한 애도는 죽은 사람, 그 영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묘지, 화장터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임산부, 어린 아이와 같이 가는 것은, 자녀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빙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병원에 가도 이제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죽고 싶어지고 자꾸 물속에 빠져들고 싶어지고 차가 막 지나가는데 막 뛰어들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장기장에 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